제가 이번에 찍을 컨텐츠가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추워요. 영하 10도. 뭐 이 시국에 웬 카페 창업이냐고 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워. 너무 추운 이 겨울인데 언젠간 봄이 오겠죠? 또 더운 여름도 올 거고요. 카페 창업 시장도 지금 한겨울이긴 하지만 언젠간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어차피 영상은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영상 찍어 놓으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날씨도 이 창업 시장도 말이에요. 제가 이 뒤에 이 흰 벽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사진과 그림을 붙여가면서 이제 카페 창업을 어떻게 순서대로 할 수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한눈에 그냥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카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점포 계약부터 덜컥 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막 메뉴와 인테리어와 컨셉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카페 창업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돈입니다. 돈.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돈. 미국의 권투 선수 메이웨더가 얘기했죠. 돈 전부는 아니지만 이만한 것도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카페 창업에서도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예산을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카페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됩니다. 왜냐면 머신만 해도 3천만 원짜리가 있고 3천만 원으로 카페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그에 맞는 규모와 컨셉과 자리에서 카페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돈 좀 있니? 저도 제 로망이 이제 바닷가가 팍 보이는 바닷가 앞에서 8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3층짜리 건물 딱 통유리에 그런 건물을 지어서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죠. 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컨셉입니다. 컨셉. 여러분들 이런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컨셉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의 카페 그리고 브랜드의 스토리 그리고 뭘 추구하는지 그게 바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셉을 생각하실 때 내 고객은 누구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브랜드의 컨셉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고요. 뭐 인테리어가 컨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때 인테리어까지 구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고들 있잖아요. 로고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컨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로고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이 중요한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컨셉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 컨셉이 없고 다 그냥 비슷비슷하면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아요. 저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카페도 제가 카페 컨셉이 인테리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인테리어 이쁘게 잘 해놔도 금방 옆에서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거 따라하는 거 진짜 쉽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컨셉은 아니고 이제 컨셉과 그 브랜드의 스토리가 그 인테리어에 녹아 들어가는 내 카페는 어떤 카페인가를 정의를 한 번쯤 한 문장으로 해보시는 거 그걸 바로 컨셉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대표 메뉴 정하기입니다. 네, 요새는 카페라고 다 같은 카페가 아니에요. 그냥 커피를 파는 보통 평범한 카페가 있는 반면에 이제 디저트를 파는 디저트 카페가 있고 또 브런치를 파는 브런치 카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핸드 드립만 파는 핸드 드립 카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수제청 전문 카페도 있죠. 그래서 카페의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 내 카페가 어떤 거를 대표 메뉴로 팔 것인지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이 메뉴에 대한 생각을 점포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메뉴 구성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럼 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메뉴가 정해져야지 이제 인테리어도 할 수가 있고 카페 주방 동선 그리고 필요한 장비까지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무엇을 팔 것인지 이거를 먼저 지금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메뉴 레시피나 메뉴를 어떻게 레시피를 개발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좋은 강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 클래스 101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석사장에 그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음료를 레시피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올려놨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붙일까? 이제 메뉴 구성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권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상권도 굉장히 다양한 상권이 있죠. 근데 이 상권 분석하는 제가 방법은 예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그 상권에 대한 경쟁 업체들의 매출 추이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나 인구의 구성 비율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한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을 선택하시기 전에 꼭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보면 엄청 치열하다. 자, 이제 상권 분석을 다 하셨으면 하셔야 될 게 점포 계약입니다. 점포 계약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저는 오늘 꼭 주의해야 될 점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사진 한 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포를 들어갈 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좀 1층짜리, 2층짜리 좀 허름한 건물인데 옆에는 막 10층짜리, 뭐 15층짜리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도 재건축을 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건물 재건축한다고 나오게 되면은 그 권리금 같은 거 받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요런 자리. 다른 데는 딱 개발이 됐는데 이 건물만 이상하게 1층짜리, 2층짜리 되게 옛날 건물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들어가냐? 들어가는 사람 꽤 많아. 제 주변 카페에서도 이렇게 그 건물이 재건축이 돼서 그냥 손해를 많이 보고 나가는 카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건물주의 성향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주님하고 잘 안 맞으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장사가 잘 돼도 손님과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매출도 잘 나오는데 그 건물주님과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매장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건물주님의 성향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해서 점포 계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인테리어인데 이렇게 멋진 카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점포 계약을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이제 이 안을 채원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점포 좀 그려줘. 기억자의 카페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네.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점포를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겠죠? 그럼 이 안에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그런 인테리어 업체한테 다 맡겨버리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제일 줄이려면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셀프 인테리어.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다가 힘들어서 앉아서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웬만하면 셀프 인테리어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셀프 인테리어는 너무 힘들고 반셀프 인테리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반셀프 인테리어가 뭐냐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겨도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모든 시공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철거, 목공, 수도, 전기, 소방 이런 식으로 다 하청을 줘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 시공 업체들이죠. 그 시공 업체들을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전기는 A 업체, 바닥은 B 업체, 뭐 샤시는 C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그 시공하는 업체를 다 알아보고서 시공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반셀프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공 업체랑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왜냐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로 갔다가 또 하청으로 가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인테리어와 전혀 다른 카페가 점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카페의 인테리어
설비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막 카페에서 물이 새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수도가 역류하거나 이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구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좀 당황을 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위급한 순간에 내 카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많이 정도 갑니다. 내가 반셀프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내가 직접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정도 많이 가고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인테리어 업체들이 더 잘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맡기면 더 편하지 않냐? 편하지. 편하려고 카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죠? 맡기면 다 편하긴 한데 나중에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돈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막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다 안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반셀프로 해서 내가 직접 감리를 하는 게 더 처음에는 좀 몸도 고생이지만 나중엔 편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페에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왜 안 했어? 해줘야지. 인테리어 좀 해주세요. 다른 중앙에 놔도 될까요? 좋지. 나 그런 카페 좋아해. 빠이. 네, 끝났어. 끝났어. 인테리어 나 깔끔한 단순한 인테리어 좋아해. 자,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이제 출입구를 만들었고 바는 가운데다 놨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놔야지 이제 고객님들과 소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없지만 단순한 인테리어를 다 마쳤어요. 그럼 여기 인테리어가 다 됐으면 이제 장비, 가구, 발주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은근히 카페를 할 때 필요한 것들 진짜 많거든요. 머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머신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일단 머신 선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머신이 좀 중요하죠. 왜냐면 가격도 제일 고가입니다. 고가.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뭐 한 200~300만 원짜리부터 뭐 한 3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거 선택하는 기준은 뭐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 판매량이나 카페의 규모나 아니면 피크 타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머신의 크기와 머신의 종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머신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좀 믿을만한 업체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얘 고장나면은 스스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머신 한번 고장나면은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하루 그냥 매상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믿을만한 업체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머신을 놨으면 옆에 당연히 그라인더도 같이 하나 놔야 되겠죠. 제빙기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얼음이 있어야 되니까. 블렌더도 필수입니다. 블렌더 왜 이렇게 크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머신 발주를 이때 하셔야 되고요. 이때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동선이 정말 중요해요. 이 바 안에 동선, 그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동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을 한 명 써도 될 걸 2명을 써야 되고, 막 몸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동선이 이렇게 뭐 얽히면은.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나 만들 때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샷 볶고 얼음 넣고 물 넣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막 저기 왔다 여기 왔다 막 저기 뛰어갔다가 막 가다 부딪히고 막 이러느냐, 이 동선. 그래서 동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클래스 101에도 하지 않았나? 네, 클래스 101에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선 중요하고, 바에 필요한 장비 발주하셨으면 가구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구도 발주를 하셔야 돼요. 가구, 테이블과 의자. 딸랑 하나밖에 없네. 규모에 맞게 이제 가구 배치를 잘 하셔야 되겠죠. 아, 근데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인테리어 할 때 당연히 아웃테리어도 해줘야 되겠죠. 간판이나 파사드를 고려해서 아웃테리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웃테리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카페의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래서 너무 뭐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딱 봤을 때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그 정도의 느낌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짠. 눈에 띄죠? 이쁘다, 이 카페. 근데 이게 잘린다, 여기는. 딱 보면 이제 아웃테리어가 그 카페만의 색깔이 될 수 있어요. 스타벅스 하면 이제 초록색, 뭐 백다방 하면 노란색, 이디야 하면 파란색, 뭐 할리스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 카페만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웃테리어죠. 그래서 이 아웃테리어도 인테리어랑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좀 구상을 잘 하셔서 아웃테리어도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을 아까 못 드려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인테리어랑 장비 발주 그리고 가구까지 다 들어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카페 한 지가 8년이 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뭐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물가물해서 제가 막 열심히 막 머리를 쥐어짜서 기억을 해본 결과, 일단은 제일 필요한 거 대표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증, 요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보건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다 있어야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준비하신 방법은 그냥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은 이제 그 사업자 번호를 벤사에 보내서 이제 카드 설치기를 해야 되겠죠. 포스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고 판매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머신이나 주방 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스라든지 CCTV 같은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포스 설치한 다음에 이제 요새는 거의 필수죠. CCTV까지 이때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굵직굵직한 이런 장비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뭘 팔 게 있어야 되냐, 팔 거. 재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자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료나 초도 물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요거를 준비하는데도 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료들, 이게 커피 재료들이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비싸서 요거를 꼭 준비하실 만한 그 예산도 꼭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재료를 딱 준비를 하시고, 이제 테이크아웃 컵, 그리고 유리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방 스푼이라든지 그런 도구들, 그런 것들도 이제 발주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런 거 기성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주문을 하면 하루면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하실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주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다 준비를 마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는 직원 채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인테리어를 아무리 이렇게 잘 해놓고 막 이래도 얼굴이 막 잘생기고 막 이쁘고 막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의 태도와 마인드, 손님 대하는 스킬,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직원 교육입니다. 이게 근데 좀 태도가 팔짱을 끼고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면 손님한테 웃는 표정도 안 나오고, 그래서 꼭 옆에 파트너를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경력은 아니에요. 경력은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와 좀 마인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경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직원을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가,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있어야지 손님한테 그 기분이, 그 기운이 전해지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막 사이가 안 좋고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딱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진짜 커피를 잘 만드는 뭐 이런 바리스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경력보다는 이렇게 좀 전문가스럽지 않더라도 저랑 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 태도가 좋은 그런 직원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기준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원 중요하니까 그 무엇보다 직원 채용하시는데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카페 창업할 준비는 다 되신 겁니다. 이제 이 매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오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 연습도 해보시고 또 지인들 초청을 하셔서 그런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돌려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 바로 또 오픈하게 되면은 이제 초보 사장님들은 특히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또 생각대로 안 되고 빵꾸 나고 재료도 뼈트리고 막 이런 경우들 많아서 처음에 이제 가오픈 시간에 또 부족한 점, 그 미비한 점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오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카페 창업 절차를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살살하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게 카페를 창업할 때 많은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많은 결정의 순간이 오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좀 빵꾸가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할 때 이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카페 창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 메뉴 구성. 메뉴 구성을 인테리어랑 장비 다 넣은 다음에 다 완성된 다음에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팔 것인지 그걸 가장 먼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점포 계약부터 인테리어, 장비 발주까지 이런 순서대로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카페 창업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는 뭐 알아서 다 해주기도 하고 요새는 개인 카페도 발품만 좀 팔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카페 창업이에요. 좀 자영업자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좀 진입 장벽이 낮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또 그거일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카페 창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저한테도 뭐 내년에 또 10년 후에 카페 창업이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카페 창업이 꿈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카페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페 창업은 꿈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카페를 창업해서 지속 가능한, 성공하는 그런 카페를 하는 게 꿈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이 너무 좀 진지한데, 어쨌든 이 현장의 사진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셔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이 하나하나의 그런 절차들의 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을 또 따로 제작을 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메뉴판 안 붙였다. 카페에 메뉴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원두도 안 붙였네요. 원두, 이게 원두 선택도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메뉴 구성할 때 이제 원두도 어떠한 원두를 써야 될지 그 업체를 좀 알아보시고 선정을 하셔야 돼요. 미리. 원두 중요하죠. 커피에 원두가 빠지면 안 되지. 삼겹살 파는데 돼지고기가 아무데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두, 이것도 안 붙였네.